업계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이쪽 시장이 2030년까지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약 1,00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한 136조 원 이상 성장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금방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항에 내려보면 주위에 보면 비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명 중 1명이 이제 비만 인구고요. 그 다음에 성인 비만은 1990년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어린이하고 청소년 비만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좀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의 43%가 현재 과체중이기 때문에 이쪽 그 비만 시장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세계 비만 재단이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35년까지 연간 4조 3,200억 달러. 요게 이제 하나로 계산하면 5,778조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 자체를 이제 질병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점차 이제 주위에 이런 비만이신 분들, 또 과체중이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비만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덴마크 회사고요. 그 이제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는 이제 LVMH라고, 이게 이제 루이비통 그룹, 우리가 잘 아는 패션 그룹, 수많은 이제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쪽이 이제 시가총액 1위였는데, 작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 그룹을 제치고 유럽 전체 1위 자리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간에 좀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최근 3년간에 보면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시총이 그 5,6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유럽에서는 등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면에서 보더라도 작년 3분기에도 상위 25개 그 제약 바이오사 중에서 가장 급격한 그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31%그 매출 증가세를 보였고요.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시장에서는 좀 판단하고 있고, 올해도 매출 증가가 한 20% 이상 될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약 그 수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이제 위고비에 대한 그 신약 수요가 그 증가하면서 한때는 이 생산 차질까지 이제 빚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캐털런트라고 동사가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이제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병목 현상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또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테슬라의 그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가 이 본인이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데 그 비결이 이제 위고비를 복용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또 가십성 기사가 나오면서 동사에 대한 또 수요가 또 계속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주간 차트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뭐 그다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이제 중기적인 상승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좀 이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격하게 이제 뭐 변동성이 크다든지 이런 거에 아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차근차근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올 들어서 주가가 이제 1, 2월에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대 안에 현재 좀 놓여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좀 단기 좀 호흡 조절 정도, 이런 국면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저항선은 이제 역시 이제 상승 추세대를 좀 단기간에 막 그 상향 돌파하고 이런 또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대 상단이 현재 한 145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요 가격대가 오면 1차적으로 한번 파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지선은 추세대 하단이 현재 그 110달러 내외이기 때문에 이 가격권까지 좀 조정이 된다면은 사보실 만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재밌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상품이 위고비인데 이 위고비보다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싸게 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를 그 쫓아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현재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 노보노디스크하고 그 일라일리하고 전체 시장 점유율은 9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두 회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 그래도 좀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 양대 축인 만큼 동사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세계 시총 1위가 이제 미국의 존슨앤존슨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시총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제 제약사로 등록을 했고요. 그 이면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제파운드라는 그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총 자체로 보면 지난해 초에 이미 그 2배 이상 증가한 7,400억 달러로 좀 증가했고요. 실적 면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4분기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각각 28%하고 1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올해 2024년에도 같은 추세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좀 시각이기 때문에 주가도 그 올해 들어서 역시 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그 상승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조금은 좀 불안하게 좀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을 중기적으로 한 거를 볼 수 있는데 1차 상승한 후에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좀 쉬었죠. 한 3, 4개월 좀 쉬면서 가격 정도 좀 깊게 좀 상대적으로 좀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상승을 현재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패턴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대칭 삼각형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방향성이 이제 위쪽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올해 들어서 이제 급등했었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노보노디스크랑 그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급등했다는 것이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유사한 측면이고요. 보시면 역시 이제 밑에 그 보조지표 MACD로 보면 과열권에 진입하면서 상승각이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추가적으로 여기서 급등하기보다는 뭐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이 회사도 기술적으로 보면 2차 상승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대 하단이 지나고 있는 한 680달러 내외가 뭐 이 가격까지 그 고맙게도 조정을 해준다면 조금 좀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회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형 업체도 아니고 소형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이제 개발하는 소형 업체로 그 알려졌는데 올해 들어서 이 회사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앞선 그 두 개 그 거대 기업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형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올 들어 주가가 이제 340% 올랐죠. 그러니까 급등한 게 이제 맞고요. 특히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해서 그 업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 평가를 내렸고요. 실제로 보면 그 이 약을 신약 물질을 이 회사가 이제 VK2735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체중이
13주 후에 보니까 최대 14.7% 빠졌다는 그 결과가 나왔고, 복용자의 최대 88%가 몸무게가 적어도 10% 이상은 좀 빠졌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공적이다, 이런 시장 내에 좀 평가가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이제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들은 이 약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강 구도였는데 그걸 또 깨트릴 수 있는 또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그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그 아마 또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주가에. 그 이 회사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주가 그 간격 자체가 그 일정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그게 사실은 사이가 좀 촘촘하게 표시가 됐고요. 가격으로 보면 진짜 3.4배 정도 오른 게 느껴지는데,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벼랑간 올라갔죠. 주가가 그냥 위로 빵 뜨는 모습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우리도 잘 아는 글로벌 대형 업체인 파이자 같은 경우에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이제 M&A 시도를 할 걸로 또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 메이저 제약 회사들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 소유하고 있어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자체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M&A를 해서 이런 그 유망한 회사를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실적과 또 무관하게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번씩 또 위로 좀 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실 3.4배 오른 주식은 사실 분석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그 전고점을 다 뚫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심리적 상태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라운드 넘버 다시 말씀드리면 앞 단위가 이제 바뀌는 게 이제 $100였는데 99달러까지 딱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조정이 상승폭의 2분의 1 조정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의 포커스가 이 비만 치료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심하게 또 가격 조정은 안 올 거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 다시금 또 위쪽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의미 있는 그 지지선은 한 57불 내외, 뭐 이 가격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덴마크 회사고요. 요 질랜드 파마 같은 경우도 이제 덴마크 제약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덴마크가 이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는 절대적 강자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서보드타이드라는 이 원래는 이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관련된 그 약인데, 이게 이제 그 임상에서 그 비만에도 좀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사가 갑자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질랜드 파마 같은 경우에는 독일 그 베링거 인겜하임하고 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식욕을 감소시키는 GLP-1하고 단백질성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하는 그 이중 작용제로 그 체중 감량하고 지방간 감소가 이제 기대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2상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한번 좀 크게 위로 또 튀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임상 2상에서 그 피험자 체중이 거의 이제 19%가 줄었습니다. 앞서서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4.7%였는데 여기는 거의 19%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효과로만 따지면은 이 회사가 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한 85% 정도 상승했고 올 들어서도 한 73% 정도 그렇게 좀 상승하는 듯 동사가 이제 중소형주인 만큼 오히려 주가도 좀 더 탄력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대형사보다도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주간 차트인데도 그 거래가 뭐 엄청 실리면서 그 위로 빵 뜨는 그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가 이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상승 추세대가 좀 한 2년 이상 지속된 그런 추세대를 좀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과열권에 대한 우려가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좀 추격 매수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지선이 65에서 한 70달러 정도 되니까 그 가격대까지 조정을 해준다면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OTC에서만 거래됩니다. 그래서 그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국내 그 ETF나 이런 데서 이 회사가 이제 편입이 돼 있는데 차라리 좀 ETF를 사시는 게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 거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면 그 앞서서 말씀드린 두 종목은 상대적으로 대형주고 뒤에 말씀드린 주 종목은 중형주도 아니고 소형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그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아마 소형주가 더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떤 그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혹을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면은 저는 노보노디스크 쪽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 네 개사 중에서 좀 가장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변동성이 좀 크지 않고 우상향하면서도 좀 꾸준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가장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영업 그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도 한 20% 이상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인지도 측면에서도 좀 타사를 현재 압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한다면은 비만 치료의 좀 대장이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